네, 반갑습니다. 경찰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차 대비 경찰학 최종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때려뽑기 국가경찰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번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번이 틀렸죠. 대리복계 국가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게 틀렸죠. 자,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은 영유업계 경찰 개념이에요. 그러면 대리복계 경찰 개념은 경찰권 발동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틀린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 국가시대인데요. 경찰 국가시대는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 정지를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뭐가 틀렸습니까? 경찰 국가시대는 소극, 적극 모두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소극만 행사를 할 수 있고 적극은 행사할 수 없었던 시대는 법치 국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틀린 것은 자,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은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대표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자, 초기에는 공동체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자금을 의미하였다. 뭐가 틀렸습니까? 초기 내용과 나중 내용이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냐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 맞습니까? 자, 실질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자,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는 경찰활동은 형식에 속합니다.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형식은 작용 중심입니까? 작용 중심은 실질이고 형식은 조직 중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반 통치권을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은 형식이 아니고 실질입니다. 3번 틀렸습니다. 또 3번에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반 통치권이지 특별 통치권에 근거하여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경찰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경찰의 분류 틀린 것은 몇 가지입니까? 예, 세 가지가 되겠죠. 가번에 보시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구별은 독일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일이 아니고 뭐예요? 프랑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번에 보시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맞죠? 근데 범죄 수사는 질서에 해당되고 교통 위반자 통고 처분, 방범 순찰은 봉사에 해당된다. 교통 위반자 통고 처분은 봉사 경찰이 아니고 질서 경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운드 보시면 업무의 독자성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맞죠? 풍소경찰과 위생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된다. 풍소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의 기본 임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보상 위험이 아니죠. 경찰이 사항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험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국가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위험을 뭐라 그래요? 외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공의 안녕이 있어요. 공공의 안녕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1요소가 뭐냐 이거죠. 제1요소가 국가 존립,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입니까? 아니죠. 법질서 불가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왜 틀렸습니까? 위험이란. 자, 위험이란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인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인 감소는 뭡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5번에 가장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 왜 틀렸습니까? 인적 canal이나 협의의 경찰들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입니까? 강의가 되겠죠. 두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대륙법 경영을 받아서 범죄 수사가 경찰의 사무를 관할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영리법계 영향을 받아서 수사도 우리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자,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서장에게 국가경찰국무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맞습니다. 파견된 국가경찰국무는 법정 밖에서만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재판장 지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법정 내외, 안에서, 밖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경찰 직업, 전문 직업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6번.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미국 서덜랜드는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직업화를 추진하였다. 누가 추진했습니까? 서덜랜드가 아니에요. 바로 오거스트 볼모. 오거스트 볼모라는 사람이 전문 직업화를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경찰의 직업 전문화는 경찰의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치안 서비스의 향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병원의 의사가 환자 치료법에 대해서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학 지식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소외입니까? 불건주의가 되겠죠. 그 정답은 4번에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소외가 되는 소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 직업의 전문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우리 경찰 직업은 전문 직업이 아니에요. 전문 직업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7번은 냉소주의와 해이주의, 냉소주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냉소주의는 첫 번째 볼까요? 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 그 다음에 경찰 제도 전반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냉소주의라고 합니다.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보세요. 대상이 불특정화되어 있어요. 특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해이주의고 불특정화되어 있다,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이게 냉소주의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게 냉소주의예요. 그리고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냉소주의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비판하는 건 회의주의고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요거는 뭐가 된다? 회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주의는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얼하고 위험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의 문화는 이렇게 냉소주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대상이 불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개선시킬 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해외주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다는 말이에요. 개선시킬 의지가 있고요. 차이점 요 세 가지지만 바로 불신 또는 공통점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기회가 있지만 맥그리거의 X이론입니까? Y이론입니까? Y이론이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부패의 원인 가설과 경찰활동의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이냐 이 말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자, 기억 사례를 한번 볼까요? 피경찰관은 부서에서 많은 동료들이 단독 출장을 가면서도 공공연하게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퇴근 후 잠시 들려서 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퇴근 시간을 허위 기록된 것을 보고 피경찰관도 동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였다. 동료, 즉 선배들부터 부정부패를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구조 원인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경찰관은 순찰 중에 주민들로부터 피로회복 음료수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다음 주는 식사 대접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시겠죠? 뭐예요? 전체 사회 가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달동네에는 가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한 접근 이배되는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은 정순경은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였다. 정순경은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거는 뭐예요?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경찰과 윤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말입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1945년 국립경찰 탄생 시 경찰의 이념 좌표가 된 경찰의 정신은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가 아니죠. 영미법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찰의 헌장에서 자, 검소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검소가 나오면 검면한 경찰이 아니죠. 검면한 경찰은 성실히 나와야 되고 검사가 나왔으니까 깨끗한 경찰. 그죠? 검면 대신에 깨끗한 경찰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우리 경찰 윤리 강령의 문제점이 있죠? 채우행 비냉지 해서 두 문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두 문자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두 문자 특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두 문자가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만큼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두 문자를 제가 제시한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두 문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50%는 우리 현직자들이 만들어준 두 문자입니다. 꼭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경찰윤리 강령의 문제점은 최후의 비냉심입니다. 자, 이 내용이 냉소주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죠. 자,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타율성에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최우행 비냉지, 비가 뭐예요? 비진정성 조장입니다. 그 4번은 냉소주의 문제가 아니고 비진정성 조장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일까요? 예, 3개가 있습니다. 자, 기회가 뭐가 틀렸습니까? 예,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도 틀린 부분 어디 있습니까? 디귿에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사적 거래에서 정년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엘은 왜 틀렸습니까? 공무는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금품 등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다. 어떻습니까?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소속기관장한테 하는 거예요. 골프, 여행만 예외적으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소속기관장. 보고도 소속기관장, 신고도 원칙은 소속기관장, 승인도 소속기관장, 상담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얼도 틀렸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3개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이것도 3개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7명에서 14명입니까? 7명에서 13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틀린 것은 니은무서예요. 이 원장은 경찰청장이 임명합니까? 인권위원회 이 원장은 경찰청장 등이 임명합니까? 아니죠.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자, 그리고 또 틀린 것은 리얼입니다. 이 원장과 위촉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인가요? 2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리얼 3가지가 틀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2번 문제는 경찰, 감찰 규칙입니다. 자, 틀린 것,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심야하면 오후 10시부터가 아니죠. 그죠? 자정부터 06시까지. 24시부터 06시까지. 0시부터 0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은 정답입니다. 그런 질문이고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검찰관은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 조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맞습니까?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의무 위반 행위 사실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아니죠.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요지를 알려야 하며 다른 감찰관 참여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알려야 한다. 고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틀린 것은 몇 개인가요? 많죠. 4개가 됩니다. 자, 가하고 나하고는 맞아요. 다하고를 보시면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뭐가 틀렸죠? 자,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헌병은 헌병 조례에 의해서 군사경찰 업무와 사법경찰 업무만 수행했습니까? 아니죠. 행정경찰 업무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브는 틀렸습니까? 미 군정 시기에 폐지되는 것은 고경사 아닙니까? 신설되는 것은 뭐예요? 정여중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경찰은 신설이 아닙니다. 폐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마음은 왜 틀렸습니까? 자, 유길준 선생님이죠. 경찰의 기본 업무로 치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위생을 경찰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포함할 것을 주장했죠. 포함할 것을 주장했고 미군정 시대 와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 근거는 경기법인가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법을 대신한 게 뭐예요? 바로 정부 조직법이 되는 거죠. 경찰법은 조직법이잖아요.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부 조직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틀린 것은 다라 마사가 되는 거예요. 다라 마사. 자,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 한국경찰의 표상입니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번은 왜 틀렸습니까? 50년 8월 31일 성산포 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 AB금속자 총살 명령을 부당하다 해서 불이행한다고 거부한 거죠. 누구죠? 안벽결 선생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문형순 경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국립경찰 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고 199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는 사표를 제출했죠. 여자 경찰관이 있어요. 안맥결 총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5.18 광주 민주운동 당시 비례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시위대 인권 보호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이준규 총경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한국경찰서에서 자랑스러운 경찰 표상, 안병화, 최규식, 정종수, 차일력, 김구, 그리고 안맥결, 문흥순, 이준규, 최종락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5번에 보시면 로버트 필경이 경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자,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반드시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민이 알고 우리 시민 스스로도 어떻게 한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외부 경찰서에 대해서도 뭐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 외부 경찰서에서 언급했던 그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시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16번에 경찰권 발동 조리상 한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 비리 원칙은 법률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우리 경기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경찰 비리 원칙은 내용이 적필상 세 가지가 있죠. 자,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리 원칙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상당성의 원칙이 협의의 비리 원칙이라고 그러고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지문도 틀렸죠. 경찰기관의 조치가 목적에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원칙은 적합성에 관한 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틀렸죠. 자, 그리고 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체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에 대해서 행위 책임, 상태 책임을 질 자에게만 책임을 질 자에게만 발동합니까? 아니에요. 원칙은 경찰 책임자에게 발동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때 경찰 비책임자에게도 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뭐가 틀렸습니까?
법규명령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틀렸습니까?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된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며칠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까? 20일이 아니고 30일이 됩니다. 자, 이 명령은 상위 법령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거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거쳐야 하고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해서는 안 됩니까? 이 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집행명령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허가는 행위의 유효 요건일 뿐 적법 요건이 아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적법 요건일 뿐 유효 요건이 아니다. 자, 그리고 3번을 왜 틀렸습니까? 허가 여부 결정은 신청 당시 법률에 따릅니까? 아니죠. 허가 여부 결정 기준은 처분 당시, 결정 당시 법률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허가라 하는 것은 자기 급부, 수인, 특정한 경우를 해제해주는 경찰상 행정입니까? 허가는 부자기를 해제시켜주는 것이고 자기 급부, 수인을 해제시켜주는 것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9번에 자, 의무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고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1번에 보시면 경찰상 강제집행은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너무 곤란하죠. 왜냐하면 강제집행은 대집집강 네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집행법 그리고 직접강제, 강제징수는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고 집행벌, 이행강제금만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강제징수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통이고 안 배우는 것을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 영업소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 즉각적인 강제 격리 모두 적시강제입니까? 맞아요? 아니죠. 요 두 개는 적시강제가 맞아요. 직접 강제죠. 해산조치와 폐쇄조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직접 강제를. 그런데 감염병 환자 즉각적인 강제 격리, 우리 코로나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적시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직접 강제고 감염병은 적시 강제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행정관청의 권한이행과 대결에 관한 지문입니다. 틀린 것은 많아요. 그죠? 틀린 것은 5개가 되는데 기억은 왜 틀렸습니까? 자, 권한이임이라 하는 것은 권한 전부가 아니죠. 일부만 이임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왜 틀렸습니까? 임의 대리는 권한 전부, 복대리 불가능, 법정 대리는 권한 일부, 복대리 가능. 뭐가 틀렸어요? 전부, 일부가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 또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권한이임의 효과는 수인관청에 기속되고 맞죠? 권한대리 효과는 대리관청이 아니고 피대리관청에 기속이 된다. 위험은 또 왜 틀렸죠? 법정 대리는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 지휘감독상 책임을 지는 데 비해서 임의대리는 그렇지 않다고 또 반대로 되어 있죠. 임의대리는 지휘감독 책임을 집니다. 법정대리가 지지 않는 거죠. 자, B번 또 왜 틀렸습니까? 권한이행은 수행기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맞죠? 권한대리는 대리간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피대리기관 명의로 행사한다. 이게 틀렸죠. 반대로 되어 있죠. 피대리간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현명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업, 디귿, 니을, 미업, 비업 해서 총 5개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21번입니다. 자, 국사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가로 속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합하면,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총? 네, 7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원 중에 몇 명은 법관장이 있어야 됩니까? 2명은 법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도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어요.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7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1명 위원은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5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명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는 없어요. 이거 다 합하니까 30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이에요. 자, 22번인데 15 임용에 관련된 또 성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틀린 것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몇 번이다? 그냥 4번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기억은 뭐가 틀렸습니까? 자치경찰 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15개월 거쳐야 거쳐요?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자,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감봉 이상이에요. 정직 이상이 됩니다. 자,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임용권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권으로 면직을 시켜야 한다가 아니고 면직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틀렸고 디귿만 옳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23번은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회의할 때마다겠죠? 4명에서 6명이에요. 7명이 아니고 6명. 자, 그리고 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추석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개최일 3일 전까지입니까? 5일 전까지. 전에는 3일 전이 맞아요. 자, 개정되어서 5일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정보를 보내요. 10월 이내 보냅니까? 아니죠.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보를 보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국가공무법상 경찰의 의무를 찾아볼까요? 바로 나하고 품위, 법령, 집단, 비밀이 되겠죠. 그 5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인가요? 나머지 3가지는 무엇에 속하죠? 예, 정치관여, 지휘권 남용, 거짓보고.
또는 경찰 공무법에 나와 있는 경찰의 의무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제법 시행령상 경찰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자, 손실보상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가면 안 되죠. 적법한 직무집행. 위법은 손해배상, 적법이라야만이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자, 25번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미아, 병자, 부상자,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아 병자 부상자는 이미 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어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불신금을 하던 중에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불리하거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동행 요건은 뭐예요? 불교.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임의동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26번에 보시면 경찰 공무원이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보면은 통행할 것을 명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도 혼잡을 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맞아요. 3번도 경찰 공무원이 직접 위반 사항을 제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근데 4번은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1번, 2번, 3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할 수 있다, 조치를 할 수 있다, 4번은 하야 한다. 꼭 기억을 합니다. 자, 27번은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것은 대부분 옳은 것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자, 27번은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되겠죠. 자, 1번은 면허증 없이 술 먹고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행동으로 인해서 2개의 성범죄가 성립되었으니 실체적 경합이 아니고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관의 음주 단속 시 운전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외를 실시하지 않는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 경과 후에 체열을 할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재의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자, 이따 호흡기에 의해서 음주 측정을 했잖아요. 1시간 15분 경과 후에 체열을 했다. 또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권익을 침해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여러 차례 거쳐서 호흡 측정기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신용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않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당연히 뭡니까?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8번은 집회 현장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 이 말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1번은요. 중앙행정기관이 개최되는 국경일 행사 경우 행사 개최 시간
한정하여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학생의 소음 기준을 그 밖의 지역, 자, 그 밖의 지역의 소음 기준을 정의한다. 이게 틀립니다. 그 밖의 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왜 틀렸습니까? 2번은 정답이고요. 3번은 요게 틀렸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 공원,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포함됩니까?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4번 학생비 소음 기준인데 뭐가 틀렸습니까? 이 수치는 맞아요. 요게 틀렸죠. 주거지역 주간이 06시부터가 아니에요. 0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를 우리가 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기 소음 기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먼저 등가 소음도를 확실히 정리하시고 최고 소음도는 여기서 20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 소음도를 확실하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29번에 되겠습니다. 자, 매술로 욕구 개청 이론이에요. 자, 가장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매술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개 계층으로 나눴지만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이 세 가지 욕구로 구분한 사람은 매슬로가 아니죠. 바로 맥클랜드가 됩니다. 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현재 장래의 신분과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 신분 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동료나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밀 기속함 충족, 인간관계 개선하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실현되고 사회적 욕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30번입니다. 자, 우리 공직 분류 중에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계급제는 직무 중심, 직위 분류제는 사람 중심 얻은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죠. 계급제가 사람 중심이고 직위 분류제가 직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직위 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 한계가 불명확합니까? 직위 분류제가 훨씬 명확하죠. 계급제가 불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우리나라는 직위 분류제가 이주입니까? 아니죠. 계급제 이주에 직위 분류제 요소가 가미된 혼합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 분류는 계급제가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1월 31일까지 당일 회계연도 3회계연도 이상이 아니고 5회계연도 이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또 왜 틀렸죠? 자, 예산 편성 과정에서 1월 31일, 3월 31일, 그죠? 5월 31일, 120일, 30일. 이 숫자 말고 다른 숫자가 너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6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예산 요구서는 5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편성에서 숫자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30일 이 숫자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오면 모두 틀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2번 경찰 장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굉장히 많아요. 네 가지가 되겠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교체죠.
교체. 짝대기 밑에 두 개 있죠? 요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11월 말까지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불용 대상 차량 선정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주행거리가 아니죠. 노후 상태 아니죠. 뭐예요? 사용 기간입니다. 차량 사용 기간이 됩니다. 사용 기간이 같으면 노후 상태라든가 주행거리를 고려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예, 의경 신입 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미음은 또 왜 틀렸습니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해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무기, 탄약을 해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 돼.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31번.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미역에서 네 가지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33번이죠. 자, 신원조사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은 여기 틀린 거예요.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을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감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하여야 하며 마련하여야 한다. 두 개가 시험 정답으로 다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옳은 것은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 대상이 된다 하면 안 되죠. 전에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다 신원조사 대상이지만 지금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해당 국가보안시설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은 포함한다? 예, 제외한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개 보시면 되겠어요. 자, 34번. 자, 세프티드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고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정비시키고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거, 영역성 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틀렸습니까?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정리시킬 수 있고 또 거리의 눈을 활용하여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가 활동의 활성화가 되는 거죠.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자연적 감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은 2번이고요.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현행법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체포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60만 이하 벌금구류 가외에 해당되는 두 가지는요. 주거가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자,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자,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법칙금 납부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에 받다. 자, 그 대상, 통고처분 대상, 주거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한 자,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이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아니죠. 통고처분 적용 제외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자, 11일 이내에 법칙금을 납부해야 돼요. 2차 납부기간이 1차 납부기간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법칙금 몇 분의 30입니까? 몇 분의 20이 되는 거예요. 몇 분의 20% 가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사전에 불만 분쟁 요인을 찾아 해소시켜주는 것은 뭐예요? 선수성합법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확신적 행동성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군중 심리 영향을 받아서 일단 발생하면 갑자기 확대된다 그랬죠? 부하내동적 파급성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37번입니다. 정부순환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정부순환 과정은 크게 뭐예요? 적절한 거 틀렸죠. 첫 번째, 두 번 자리 바뀌었잖아요. 요수가 생산한 배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3개를 평가 분석에 종합해서 하였다. 이거는 정보 요구 소순환 과정입니까? 정보 생산 소순환 과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계 명사. 이거는 정보 생산이 아니고 정보 요구 소순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단일형은요, 단독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유지가 잘 되겠죠? 활동도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활동 범위는 좁지요. 성과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피라미드 같으면 어때요? 간첩 밑에 주공장 두세 명, 주공장 밑에 행동공장은 두세 명. 활동 범위가 가장 넓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릴까요? 많이 걸려요.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리고 래퍼용은 연락원을 두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락원 하는 말이 나오면서 래퍼용이에요. 자, 래퍼용은 삼각형 조직이 아니죠. 삼각형 조직이 아니고 뭐예요?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었어.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출국 금지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뭐가 틀렸습니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 선고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소중지는 3개월이 되는 거예요. 도주는 3개월이 맞아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출국 금지가 아니고 출국 정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출국 정지라면 이거는 3개월이 맞아요. 이것도 3개월이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3개월이에요. 이것도 뭐가 된다?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출국 정지라면.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죄인도법입니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를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절대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절대가 두 문자가 뭐죠?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불리하다. 인도범죄에 관한 재판. 요게 뭐예요? 절대입니다. 대한민국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임의에 속하죠. 그 다음 인도범죄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을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도되는 것 임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불리하다 하는 말로 왔으니까 절대에 속하죠. 그리고 위험은 임의에 속합니다. 그리고 절대에 속하는 것은 기억 미열이고 나머지는 임의에 속하기 때문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40문제를 출제를 했고 여러분과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시험은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번 주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바로 연결됩니다. 2달 전에, 3달 전에 공부했던 거는 많이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뭘 합니까? 새로운 것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암기가 잘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평소에 많이 틀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잘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학 같으면은 두 문자 특강도 해드렸고, 그 다음 테마 특강, 숫자 특강, 이런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많이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앞으로 저는 당분간은 기본 강의, 기출 강의 60일 해서 모두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소식 카페를 통해서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